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월 16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비트코인 2615만원. 네, 비트코인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도 주봉이랑 일봉 캔들이 마감된 이후로 원화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플러스 1.25%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 궁금하신 게 RSI는 계속해서 70건 위로 올려주면서 과매수 라인으로 계속 끊임없이 매수세를 붙여주고 있는데 언제쯤 비트코인이 좀 눌려줄지, 그리고 알트코인 기준에서는 어떤 코인들을 잡아야 될지, 혹은 내가 잡은 알트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이 눌려줬을 때 눌려준 이 자리가 버텨도 되는 자리인지, 혹은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는데 버티는 게 아니라 현금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 기준을 좀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었고, 알트코인 과거 상승 패턴이랑 지금의 알트코인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걸 기준을 잡고 추가적인 매수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디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제가 솔라나, 세럼, 에토스 코인 관련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내가 지금 알트코인 매수를 고민 중이시라면, 혹은 내가 알트를 이미 들고 있으시다면 어제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서 지금의 알트장을 대응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어제의 내용 숙지하시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지금의 알트코인 관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잡아가야 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좀 잡아야 되지,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했다면 어디서 우리가 한번 매도를 잡아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디를 리스크 라인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투자에 정말 많이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복기를 해보면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 달러 4시간봉 차트가 200일선 위로 올라와줬을 때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올라왔던 그 기록, 과거의 패턴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로 4시간봉 캔들이 200일선 위로 올라와줬을 때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200%, 300%, 400%, 크게는 600, 700%까지 상승분이 나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세한 설명은 어제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보면은 에이다 200%, 디센트럴랜드 700%, 웨이브 700%, 칠리즈 300%, 도지코인이 최근에 180%.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4시간봉 캔들이 200일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지금은 가장 상승분을 많이 보여줬던 게 세럼이 저점부터 263% 가량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막 비트코인 4시간봉 캔들이 200일선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세럼이 벌써부터 263% 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과거랑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시간을 오래 끌어주면 끌어줄수록 세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트코인 기준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디센트럴랜드, 솔라나, 세럼, 앱토스 코인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 10월달에서 11월달에 나와주었던 디센트럴랜드의 상승 패턴을 봤을 때, 디센트럴랜드를 봤을 때 과거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준 이 캔들은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봉 마감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이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캔들의 절반 자리를 지켜주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반등 구간은 열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로 디센트럴랜드 기준으로 절반 자리에서 몸통을 지켜주고 플러스 167% 가량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현재 자리 기준에서 우리가 세럼을 봤을 때, 세럼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준 지금의 캔들 기준으로 절반 자리를 봤을 때 제가 어제 480원 말씀을 드렸었죠. 세럼 캔들 거래량 기준으로 아직 장대로 올려준 지금의 캔들의 거래량을 넘는 캔들이 나와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캔들의 기준을 잡아서 480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열어둬야 되고, 거래량이라는 거 역시도 후행성 지표로서 거래량이 뒤따라 붙으면서 캔들이 올라와 주기 때문에 그 다음 펑에서 시세 무출이 나와주면서 이 거래량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나와준 이 거래량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480원 라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480원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때는 제가 추세를 다시 되돌리면서 이 자리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우선적으로는 현금화로 대응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의 절반 자리, 장대 양봉을 올렸던 이 캔들의 절반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캔들의 시가 자리까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가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중단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더라도 지금의 시가 자리가 310원입니다. 310원 라인에서는 분명 반등은 나와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강한 지지는 이탈했을 때는 어떤 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강한 저항이 된다. 다시 과거 디센트럴랜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지금의 중단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일본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주던 이 캔들의 시가 자리까지도 우리가 라인은 열어둬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이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줬을 때는 이 라인은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거다. 디센트럴랜드 기준으로 강한 저항대가 1680원이고 그 다음으로 1차 저항 자리가 여기가 940원 라인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거래량이 강하게 나왔던 이 캔들의 시가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 혹은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솔라나 코인을 예시로 들어드렸었죠. 솔라나 일봉 차트 보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주는 캔들의 시가 자리, 그 캔들이 지금의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원화 기준으로 2400원 자리인데 해당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해당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되지만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줬을 때는 우리가 베팅해볼 만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솔라나는 플러스 45%가량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디센트럴랜드로 돌아와서 디센트럴랜드 제가 1차 저항 자리가 94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어제 일요일에 디센트럴랜드가 강하게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940원 라인, 해당 매물대 라인에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현재 약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디센트럴랜드가 940원 위로 올려준다면, 캔들을 올려준다면 해당 자리에서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 해당 1차 저항 자리만 지지를 받아준다면 저는 2차 저항 자리인 16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박스권 라인 940원 위로 올려준다라고 하면 940원이랑 1680원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자리에서 940원 라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한 번은 베팅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열릴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현금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시로 들 수 있는 코인이 지금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 게 좀 전체적인 코인을 봤을 때 크로노스 코인을 보면은 크로노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자리의 저항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155원이고 그 다음으로 나와줄 1차 저항 자리는 이 자리가 87원입니다. 자, 지금 크로노스가 솔라나 차트랑 정말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거래량이 나와줬던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저항 받아줬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 받아줬을 때, 자, 크로노스가 여기서도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줬을 때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줬습니다. 크로노스 손절하는 기준은 87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버티기보다는 지금 자리에는 현금화로 대응을 하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해 줄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분을 노려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영상에 좀 댓글로 궁금하신 알트코인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리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리플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차트 분석을 좀 간단하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뭐 리또속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만큼 관심이 많은 코인이고, 관심이 많다는 건 매수매도가 많이 나와줬다라는 얘기겠죠. 매수매도가 많이 나와줬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그럼 리플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코인, 알트코인을 검색을 해보면은 XRP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소가 바이낸스 테더 차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거래소마다 차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XRP는 제가 바이낸스 테더 차트로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은 저번에도 분석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봉 차트 기준으로 리플 봤을 때 20년도 3월부터 유지해온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1월 4일, 1월 6일날 나왔던 자리인데, 지금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1월 6일날 나왔던 이 자리가 430원입니다. 430원 자리,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 빨간 라인을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매물대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리플 코인이 관심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매물대가 정말 많이 쌓여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업비트 차트 기본으로 들어가면 보조지표에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을 누르시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매물대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금의 이 바 형식의 차트가 매물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쌓여있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금 이 가격대가 원화로 740원인데 저는 740원 라인까지 올라가는데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면서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폴리곤 차트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해당 자리에서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가 디즈니랑 협력한다라는 발표가 나와주면서 폴리곤이 강하게 반등분을 보여주고 해당 매물대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하락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제가 당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자 지금 이 매물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 매물대의 라인인데, 결국은 이 윗 라인에서도 누군가는 매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야 기다리니까 존버하니까 내 평단까지는 오는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한다면 이 가격대는 뚫기 어려운 악성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 위에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호재성 이슈 또는 거래량이 나와주진 않는 이상은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해당 자리는 물량을 맞고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고,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구간이라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자 740원 라인까지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는 정말 특별한 호재성 이슈, 우리가 리플은 SEC랑 싸우고 있는 법정 이슈를 다루고 있죠. 아마 코인 투자를 하면서 이 리플이라는 코인을 매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투자자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던 코인이고, 지금은 법정 이슈로 이 상승분을 좀 못 받아주고는 있지만 지금의 이 물량을 소화시켜줄 만한 이슈가 나와준다면 해당 매물대 자리에서 저항받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상승도 저는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단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이슈로 시장의 반응을 줄지를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우선적으로 돌파해줘야 되는 자리가 740원, 그리고 아래 라인으로 버텨야 되는 자리는 430원, 이렇게 좀 리플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동일하게 보고 있고, 제가 일요일날 잡아드렸던 게 자 지금의 채널 라인, 자 지금 채널 라인을 그려봤을 때 이 채널의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을 좀 높게 보이고,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지금의 이 자리가 21.5에서 21.7K입니다. 21.5 그리고 21.7K입니다. 오전에 제가 관점 공유방에다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의 이 상단 라인을 한 번은 좀 터치를 해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빠져주는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여기를 좀 도달하지 못하고 좀 빠져주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큰 채널링 하나를 그려보고 그 채널 안에서의 어디까지 좀 눌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라인 안에서 우리가 알트코인 잡았던 이 기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코인들, 어떤 코인들을 다시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해당 부분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한 번 더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고점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좀 차트를 보고 있고, 혹시라도 좀 방향성이 나와 주거나 추가적으로 보이는 알트코인 패턴, 혹은 제가 좀 잘못 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점 공유방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브리핑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